주식 투자의 정석 오렌우드 채널의 오렌입니다. 오늘은 분산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분산 투자를 얼마나 어떻게 나눠서 해야 할 것인가, 그러고 꼭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분산 투자라 함은 올라가는 섹터와 반대 방향의 섹터에 투자를 하여서 한쪽이 떨어지면 반대쪽이 올라가는 형식으로 대부분 구성을 하는데요. 뭐 또 그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채권 같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것을 까놓고 말하면 떨어질 걸 대비해서 반대 것을 사거나 아니면 안전한 자산에 투자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뭐 간단하게 말해서 조금 쫄리니까 그냥 안전하게 가자, 뭐 그런 거죠. 이렇게 하면 솔직히 지수 추종이 났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분산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 위대한 투자자들의 투자 스타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죠. 많은 분들이 요새 뭐 어디든 유튜브든 종목 토론방이든 이런 데서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요새 하도 많이 나오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위대한 투자자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나 뭔거 이런 분들도 했는지 들어볼게요. 버핏도 여러분이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했거나 뭐 책을 앞부분을 봤거나 그러면 뭐 버핏도 했는데 너가 왜 그러냐 할 수도 있는데, 버핏도 초반에는 그렇게 했어요. 초반에는 그렇게 했고, 근데 나중에 갈수록 버핏도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 스타일이 바뀌었거든요. 즉 한 4개에서 8개 정도의 기업에 투자를 하였고, 자산 대부분을 1개에서 한 3개 정도에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주 작게 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먼 거도 책을 읽으면 알 수 있듯이 한 3개? 한 3개에서 5개 정도에만 투자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투자자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가지의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1순위, 2순위 등으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수익이 확실히 날 기업 1, 2순위가 있는데, 그런 수익이 확실한 기업에도 불구하고 10번째, 그러니까 수익이 날지 모르는 반반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도 여러분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수익이 확실한 첫 번째 기업에 있는데 여러분은 불확실한 10번째 순위에도 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주변에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은 확실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1순위 투자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뭐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대충 공시 보고 뭐 종토방 몇 개 보고 유튜브 보고 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하니까 나도 여기 이렇게 확신 없는 분산 투자를 하면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버핏도 먼 거를 만나기 전에 약간의 분산 투자를 하였지만, 먼 거를 만나고 좋은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 스타일을 변경하였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을 이제 유지하면서 위대한 투자자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버핏도 멍고도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집중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은 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간단한 것 같아요. 뭐 직장인이니 시간도 없고 뭐 공부하기도 싫고 뭐 뉴스 보기도 싫고 그냥 종토방 대충 유튜브 대충 기사 인터넷 찌라시 기사 몇 개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투자하게 돼서 그게 분산 투자가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중 심리도 여기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 들어갔다는데 나도 들어가야 되나? 어, 너 이거 들어갔어? 이거 좋다던데? 이런 식으로 심리가 들어가면서 나도 그런 거에 들어가야 되나? 이게 모르는데 그냥 오르니까 들어갈까? 해서 들어가면 급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급락해서 손절도 못하고 그럼 또 다른 기업 해볼까? 이 기업도 모르는데 그냥 대중 따라 들어가자. 또 급락. 또 손절 못해. 이러면서 포트폴리오 종목 10개 이상 다 마이너스.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도 직장인이고 저도 직장인이고 시간이 없는 건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어요. 뭐 애도 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알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물론 버핏은 버핏은 그럼 얘기할 수 있죠. 버핏은 맨날 신문 읽고 CNBC 하루 종일 보고 기업 분석 보고서 맨날 읽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그 정도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일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20개가 있다. 그럼 그 20개 기업 중에서 가장 친숙하면서도 성장할 만한 기업을 선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대형주라고 재미없고 우량주라고 재미없어. 이런 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런 굉장히 리스크도 많고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서도 수익을 보지 못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중소형 기업에서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음. 그러면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를 예로 들어 볼게요. 저를 예로 들면 저는 공돌이에요. 저는 공돌이고 바이오 쪽에 관해서 1도 모릅니다. 진짜 단 1도 모르는 거. 유전자니 뭐니 줄기세포니 1도 모르는데 그런 기업에 대해서 1도 모르니까 뭐 코로나니 뭐 해서 뭐 화이자니 뭐 했을 때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주식 차트도 보지도 않았고 아예 뭐 주가 움직임도 보지도 않았고 뭐 공시도 보지 않았고 아예 재무제표도 보지 않았고 관심 종목이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넌 어디에 해? 이러면 제가 공돌이니까 제가 가장 잘 아는 게 뭘까요? 그렇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죠. 그럼 이 기업에 대해서 파봐야죠. 이 기업에 대해서 맨날 쓰는 게 애플이고 아이폰이고 맥이고 아이패드고 맨날 쓰는 게 윈도우고 클라우드고 회사 가면 맨날 타고 다니는 게 차고 이제 전기차를 바꿔야 되고 다 우리 주변에 있고 아직 가장 친숙한 기업이죠. 근데도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는 거지. 즉 우리 여러분에게 친숙한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저는 공돌이니까 그런 거에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바이오, 제약 뭐 이쪽에 있으면 그런 쪽의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이 그 기업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뭐 만약에 공돌이라서 이런 IT 컴퓨터 쪽에 관심이 많은데 뭐 종토방에서 유튜브에서 뭐 뉴스 기사 몇 개에서 뭐 바이오니 지금 뭐 유튜브 줄기세포니 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약간 종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럼 뭐 지금 가장 핫한 2차 전지가 있을 수 있겠죠. 2차 전지. 좋죠. 굉장히 성장성도 높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양극재, 음극재, 뭐 건식방법, 습식방법 들어만 봐도 머리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를 다 공부해가지고 어떤 기업이 좋은지 어떻게 수익을 낼 건지를 알 수 있을까요? 시간도 없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피터 린치도 던킨으로 돈을 벌었듯이 어려운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 거기에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이오를 모르는데 뭐 바이오 뜬다고 거기에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야. 물론 초단타, 뭐 스윙, 뭐 이런 거를 하실 거면 제 거를 당장 끄세요.
당장 끄세요. 과감하게 말합니다. 스윙, 단타 이런 거 하시는 분은 당장 끄세요. 제 강의를 들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바꾸려는 마음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저는 그런 스킬 이런 거를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샜는데 버핏도, 멍거도, 피터 린치도 항상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해라. 너가 잘 아는 기업에. 그러니까 위대한 투자자들이 이렇게 한 투자 방식을 두고 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공부한 거를 예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이 쓰는 윈도우, 클라우드, 뭐 엑셀, 파워포인트 등 이런 것들이 모두 마이크로소프트 거예요. 근데 요새 챗 GPT 핫하죠. 핫한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부한 걸 얘기하면 주가는 결국에 누누이 말하자면 기업의 내재 가치, 그러니까 수익률, 순이익에 연결되거든요. 매출보다 순이익.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익을 낼 수 있는 모델, 미래 수익 모델은 뭘까 생각해 보면 챗 GPT와 연계된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 검색 엔진, 우리가 검색하면 챗 GPT가 제안을 해주죠. 또 엑셀 대신 계산해주고, 파워포인트 대신 만들어주고, 클라우드 모든 것을 적용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의 노동을 줄여주고 이걸 대신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미 나오고 있어요. 이미 그런 영상들이 발표가 됐고, 자동적으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작은 디자인을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생이야, 내가 발표해야 하는 직장인이고, 뭐 투자를 받아야 되는 사업가야, 그럼 이걸 쓸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회사 돈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쓰겠죠. 편하니까. 여러분 수정만 하면 되니까. 근데 회사 돈으로 안 한데도 여러분 쓸 거예요. 한번 쓰기 시작하면 편하고 시간을 줄여주니까, 대신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미래 수익 모델이 마이크로소프트는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출시를 하고 있죠. 웨이팅 리스트도 받고 있고. 이것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과 조금 달라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확실한 모델이 있고 발표를 했고 1억만 명에게 챗 GPT에 대한 그런 검증을 받았고 미래 수익 모델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그냥 내가 할 거다, 나도 AI 할 거야, 할 거야, 이런 얘기만 하고 이름 봐도 이런 이름만 나오고 있지, 실제로 수익 모델이 나온 건 없고 공시도 나온 것도 없고 그냥 말뿐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어떻게 수익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형성해서 돈을 앞으로 계속 벌 것인가를 봐야 한다는 거거든요. 닷컴버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주로 예를 드는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지금 로봇 AI 전기차 많잖아요. 그런 것도 다 테마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살아남는 기업은 진짜 소수의 기업이거든요. 그 소수의 기업인데 대부분이 미국 기업일 거고, 지금 그 기업의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라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AI에서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액티비전을 인수했듯이 오픈 AI도 충분히 인수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챗 GPT랑 지금 수없이 많은 연계 작품을 내고 있고 대주주고 투자를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인수합병 되는 순간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엄청난 그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고, 왜 마이크로소프트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지 깨우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알았으니까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는 거지. 혹시 모르니까 네이버나 구글, 카카오에 분산 투자를 어찌 될지 모르니까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안 된다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숙한 분야가 있을 거잖아요. 사람마다. 그 분야에서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내재적 가치가 높고 미래 수익성이 확실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투자하라는 거지. 워렌 버핏과 멍거가 항상 하는 말이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라.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AI라고 해가지고 뭐 저기도 AI 한데 여기도 AI 한데 이 기업 저 기업 다 관심을 둘 필요 없단 말이지. 가장 중요한 기업, 좋은 기업을 사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같이 굉장히 뭐 뱅크런이든 뭐든 시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주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시기에 사서 우리가 한 1년, 2년 뒤에 보라는 거지. 그때 엄청 많이 올라가 있을 거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해서 최대의 수익을 내는 거지. 공부도 제대로 어설프게 하고 뭐 대충 듣고 해가지고 쫄리고 대중 따라서 뭐 저기 여기 저기 다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자산 운용사고 뭐 돈이 100억 넘어가고 이러면 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만약에 1,000만 원으로 주식을 한다고 쳤을 때 시작을 만약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했어. 그래서 다 넣어서 50% 수익이 났어. 1년 뒤에. 한 500만 원을 모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나 마이크로소프트 잘 모르겠네. 뭐 카톡도 한대. 구글도 한대. 그래서 뭐 여기저기 넣어서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 정작 200만 원밖에 못 넣었어. 그러면 50% 먹어도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만약에 오르면 다른 기업은 떨어지겠죠. 그럼 이 100만 원도 다른 기업에서 손실이 나서 까먹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주식 투자에서는 시드머니, 자본금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 한 기업에 이렇게 많은 돈을 넣었을 때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데, 작게 넣으면 10,000원 넣으면 5,000원 가져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집중 투자를 하여가지고 같은 수익률이라도 높은 수익을 얻어야 되는 거지. 하여튼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뭐 지금 종목방이든 유튜브든 뭐 고수들이든 뭐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분산 투자에 대해서 좀 잘못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확실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소수의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 또한 지금 한 1억 미만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저도 포트폴리오에 현대차 빼고, 솔직히 현대차는 100만 원 투자도 했는데 맨 처음 시작할 때 그거 물린 거 그대로 있어. 하여튼 몇 년 그건 빼고, 아직 안 팔았으니까 실이 아니죠. 어쨌든 빼고. 전 여기 있어요. 실이야. 듣고 있어요. 조용히 해. 어쨌든 빼고 저도 한 3개의 2개, 3개의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금은 아주 조금 가지고 있고, 계속 저는 지금 시기를 매수 시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10개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의 생각은 정말 궁금한데, 뭐 일단 그런 건 모르겠고, 여러분 단순히 공시 몇 개, 유튜브 본 거 몇 개, 뭐 대중 따라서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위대한 투자자 워렌 버핏, 멍고도 소수의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는데 왜 여러분은 그분들 따라가지 않고 개미들, 뭐 정토방, 유튜브 이런 거에서 잘못 배워서, 카페에서 글, 뭐 리딩방 이런 거에서 잘못 배워서 그들의 방식을 따라가는가? 그들이 오렌 버핏만큼 대단한 사람입니까? 왜 몇십 년씩 투자자로서 성공한 위대한 투자자들의 투자 방식을 두고 왜 다른 선택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이 옳은 건지는 물론 여러분 투자자의 몫이지만 우리는 직장인이고 시간도 없고 투자금 시드도 작아서 최대한 많은 수익률을 얻어가지고 이 시드를 불려야지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밀한 관심 있는 기업을 분석한 뒤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야 되는 거지, 이것을 위해서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지 막 10개, 20개까지의 분산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서 얘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위대한 투자자들의 책만 읽어도 그 방식을 따라가기만 해도 여러분은 절대로 돈을 잃지 않을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가면. 주식은 이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지. 내가 투자를 해서 이 기업을 내가 더 발전시켜서 내 주식을 팔한다는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지, 도박이 아니고 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박이 아니에요. 이상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오레노드였습니다. Peace.